지금부터 제6기 어학 멘토링 기다리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혁신원 혁신지원팀장 원효식입니다.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6기 발대식을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대문구 어학 멘토링 기다리 서포터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동대문구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학습의 즐거움을 선사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의 재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재능을 나누는 값진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1부는 발대식과 특강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식 서울캠퍼스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유덕 교육혁신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대문구 교육정책과 이현철 진로진학지원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대문구 교육정책과 강혜경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을 맡아주신 서울 언주중학교 신정현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주식 부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캠퍼스 부총장 김준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기다리 서포터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면 그 무더운 여름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동반에서 계속 넥타이를 메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름이 꽤 힘들거든요. 그래도 해가 지나고 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지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가르치는 학생들도 오늘 교육받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한층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6기 동대문구 어학 멘토링 기다리 서포터즈에 선발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만큼 자부심을 갖고 멘토링 활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대문구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과의 진로진학 팀장님이신 이현철 팀장님, 그리고 강희경 중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특강을 해주시는 서울 언주중학교의 신정현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구는 아동 친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교육복지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와 협조 덕분에 또 기다리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기에 걸쳐서 기다리 서포터즈는 운영되어 왔고요. 지역사회와 우리 대학을 연결하는 소중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 기수마다 우리 멤버들의 열정이 지역 초등학생들에게는 좀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고 또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는 또 이 교육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만큼 자신에게 공부가 되는 것은 없으며 다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을 주면 그만큼 자신도 성장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피터 드러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교수생활 한 26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또 스스로 또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을 마칠 때까지 항상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교육을 계기로 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교육자의 상호 발전을 지향하듯이 우리 대학과 동대문구는 교육 협력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키다리 서포터즈 활동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올해는 초등학교 고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집중 특강 형식의 외래쌤 영어 브릿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적인 협력 사례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우리 대학사회가 대학 학생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키다리 서포터즈 여러분, 이번 멘토링 활동이 여러분 각자가 한 단계씩 도약하며 더욱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의 긍지입니다. 학교와 동대문구는 여러분들께서 멘토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장님 교학상장의 말씀 깊이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제6기 동대문구 어학 멘토링 어학 키다리 서포트 선발자 학생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대학교 신지원 사업 단장이신 서울캠퍼스 부총장님께서 받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즈 대표 배소윤 학생과 김규태 학생은 반상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여러분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오늘 그 안내서를 보면 선서문이 같이 있습니다. 잠시 후 서포터즈 대표가 선서를 선창하면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선서를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을 보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제6기 동대문구 어학 키다리 서포터즈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하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대표하여 동대문구 구민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성실히 교육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동대문구 어학 멘토로서 멘티를 수직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수평적 관계에서 응원하는 자세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교육 중에 알게 된 동대문구 교육센터의 기밀 사항과 멘티의 개인정보 및 비밀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주어진 역할을 학교의 명예와 본인의 품위를 지키며 수행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제6기 키다리 서포터즈 김규태 배소윤. 신정현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6기 키다리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들어가는 말로 제가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제가 학기초라든지
좀 가르치는 자세를 가다듬을 때 다시 한번 좀 곱씹고 생각하는 시입니다. 우리 앞에선 학생들이 얼마나 한 명 한 명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의 만남이 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진정한 환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시여서 선생님들께 들어가는 말로 소개를 드려봅니다. 강사 소개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주중학교에서 교편을 맡고 있는 신정현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뽀샵이 많이 된 사진이라 지금 현실 실물과 많이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했고요. 95학번입니다. 많이 옛날 사람이죠. 서울대학교에서 외국어 교육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칠 아이들 이해하기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초등학생 멘티를 맞아서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초등학생들의 어떤 인지 정서적인 특성, 그리고 영어 학습 부진 학생의 특성, 진단하기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인지 정서적 특성에 따른 교수 시사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학습자의 수준과 배경을 고려한 난이도 조정이 필요한데요.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자의 요구나 개별 관심사를 반영한 자료, 그리고 방법을 선정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놀이, 게임 및 에듀테크 요소 활용입니다. 흥미 유발과 몰입감 증대, 그리고 수업 태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더 그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듀테크에 기반한 디지털 매체는 현장에서도 점점 더 많이 활용하는 추세에 있고요. 이런 것을 사용했을 적에 영어에 관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롭고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PPT에서 이렇게 회색으로 음영 처리한 자료들은 강의 이후에 제가 구글 드라이브로 선생님들께 공유드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교육부 고시 2022년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이후에도 언급하겠지만 이제 선생님들께서 1학년에서 6학년 중에서 멘티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년이 있을 거예요. 그 학년에 해당하는 영어과 성취 기준과 관련 내용을 꼭 한 번쯤은 정독하시고 그에 기초해서 수업을 설계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선생님들 강의 빠르지 않으세요? 제가 좀 긴장하면 좀 다다다 가는 습성이 있어서 네. 제가 강의 자료는 이후에 배포해 주시죠, 선생님? 네. 자,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 키우기입니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개별화된 수준별 학습 자료,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학습 자료를 제공해서 인지적,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학년 학생에게는 이 학생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성숙하고 학습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은 학생은 3학년부터도 할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4학년 이상 이후에 이제 학습 일지를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 자율성을 기르도록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일지 양식도 제가 부족하지만 편집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의 적용은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듣기와 말하기 중심, 시각자료, 노래, 그림책 활용, 노래나 율동, 그림기 등 신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알파벳을 처음 배울 적에도 구체적인 조작물이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불안감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학년은
이해와 표현 영역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요. 소리내서 읽기, 알파벳 대소문자와 문장구호 등 영어 표기법을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능력차에 따라 다르지만 중등 영어 학습으로 이행하는 과도이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서는 어휘 및 문법 학습을 또 추가하여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영어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담당하게 되실 멘티 학생들은 제가 교육 취약계층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1, 2학년 학생들을 제외하면 학생들은 어쩌면 벌써 영어 학습 부진 학생일 가능성도 농후할 수 있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이란 교육 과정상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초학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일컫습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김태훈회 저자의 202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연구 제목은 초중학교 학습 부진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첫째, 영어 학습 부진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파닉스 이해, 음가와 철자를 연동해서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에서 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 학습 부진 학생은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학습 동기를 지니고 있어 영어 학습의 필요성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감소하는 원인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일찍이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기초학습 부진, 학습 부진 학생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다시 자신감을 띄워주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는 곧이어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 출처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초학력에 관한 정부의 제반 연구나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는 곳으로 선생님들께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도용 진단평가 도구, 영어 진단평가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유 폴더에 제가 탑재를 해서 선생님들이 강의 후에 보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 5, 6학년보다 저학년이다 또는 조금 더 손쉽게 우리 내가 담당하는 학생의 현재 영어 현황을 알고 싶으시다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영어 능숙도 진단용 설문지 선생님께 드리는 나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 양식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는 멘티 학생의 환경 정보, 그리고 영어 학습 선 경험, 그리고 영어 능숙도 등을 설문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양식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입니다. 초등학교 영어교과 학습 요소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영어 알파벳, 영어 즉석인식 어휘, 저희가 사이드워드라고 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사이드워드는 보면 바로 무슨 내용인지 즉각적으로 떠올려서 이제 문해력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이드워드 및 필수 학습 어휘, 영어로 대화 읽고 듣고 이해하기,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영어 글 읽고 이해하기, 영어 글쓰기가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는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토대, 초등학교 영어 과정에서 어떤 성취 기준을 지금 선정해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합리적인 수업 설계가 가능해서 조금 장황하지만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초등학교 3, 4학년 성취 기준, 이것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영어과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듣기와 읽기 성취 기준을 말합니다. 그 성취 기준 선생님께 말씀드린 요 아래 음영 처리된 초등학교 교육과정 영어과 중에서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이라는 부분이 되게 상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는 어떤 접근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은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처음 개설되어 있는 학년이죠. 이제 알파벳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때 알파벳 모형 등 구체적인 조작물, 그리고 알파벳 대소문자 짝짓기, 이름을 듣고 해당하는 알파벳 찾기 등 다양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읽기 활동을 통해 흥미롭게 학습자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3, 4학년 표현, 즉 말하기와 쓰기 성취 기준입니다. 알파벳 쓰기를 처음 배우는 시기이므로 마찬가지로 충분한 연습 기회를 주되 처음에는 따라 쓰고 그 다음에 보고 쓰고 일부를 제시하여 완성하여 쓰기 순으로 점차 통제 정도를 줄여가며 쓰도록 해서 쓰기에 대한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의 이해 성취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분에서는 3, 4학년 분에 비해서 다양한 주제와 의사소통 상황을 포함한 듣기, 읽기를 자료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년도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소리내어 읽기를 연습함으로써 단어, 어구,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표현 성취 기준입니다. 이제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데 주안을 두어 지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알파벳 대소문자와 문장 보호 등 영어 표기법을 이해하고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영어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동기가 감소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요 아래 나와 있는 김태은우의 저자의 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을 그 추적 조사를 해서 성장을 이룬 학생들에게 어떤 변인이 작용을 했는가를 고찰을 해서 정리한 되게 시사점이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교사의 세심한 관심입니다. 학생 개별 상황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특히 조기 진단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적에 그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주안해서 도와줄 수 있는 활동과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 학기 이상 지속되는 기초학습 습관 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희 키다리 서포터즈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지속되는 만큼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빈번한 보상 및 동기부여입니다. 학습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격려와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가 이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성공 경험들의 누적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선생님들이 완성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과업을 주시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이끌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선생님들께 제가
구체적인 교수 방법들을 조금 제안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도서관 활용하기입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영어 도서관 활용을 하시라고 꼭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도서 읽기는 읽기 능력과 어휘력, 영어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제가 이제 외대 기준으로 찾아보았더니 어린이 영어책이 비치된 도서관은 용두 어린이 영어 도서관, 그리고 나들목 가족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찾기로 해보니까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한 30분 내외로 외대에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도서관 활용 노하우입니다. 여기 A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회원 가입 없이 곧바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서 레벨 선택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R 지수, 렉사일 지수, CFR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R 지수라는 것은 영어 책의 난이도를 학년 플러스 월 단위로 수치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AR 3.5라는 수치는 미국 초등학교 3학년 5개월 차에 접하게 되는 텍스트 난이도, 독해력을 의미합니다. 렉사일 지수는 책의 어휘 수준, 주제 복합성, 문장 구조 등을 분석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200렉사일부터 1700렉사일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초급 수준인 경우에는 비기닝 리더라고 해서 BR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CFR 등급 같은 경우는 유럽 언어 공통 기준으로 A1에서 C2까지 총 6단계가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 영어 도서관에서도 무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놓고 이제 용두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랑 나들목 가족 도서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서 선생 그 레벨 테스트 기간이 이미 1학기에 종료됐다고 하시면서 대신 학생이 오면 그 학생의 나이나 능숙도별로 책을 추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어 도서관에 그런 자료가 많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방문을 하셔서 아이들과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따가 공유드릴 독서 통장 양식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독서 습관화를 유도하고 하나하나 자기가 읽은 책을 기록하면서 아이가 뿌듯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용한 사이트 클래스카드입니다. 클래스카드는 반복 학습과 퀴즈로 어휘력, 체계적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옛날 사람이라 공책에 막 연습장에 어휘를 막 읽으면서 쓰면서 외웠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외우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다고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주기는 어렵고 한데 클래스카드는 온라인상에서 마치 플래시카드처럼 돌려보고 익히고 연습하고 시험 보고 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게임적인 요소가 있어서 학생들이 좀 즐겁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꾸준한 학습이 효과적인데 이제 횟수는 학생에 따라서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스카드 같은 온라인 툴의 장점은 선생님과 수업을 하지 않은 평상시에도 과제를 하도록 하고 그 성취를 선생님이 앱으로 바로 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카드는 이제 저도 지금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학급의 여러 명의 대상으로 이제 클래스카드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이제 그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지금 2명의 멘티를 데리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5명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래스카드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단어셋을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신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서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교재들 그런 곳에 나와 있는 단어셋도 여기에 다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단어셋을 골라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권장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베이스캠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보정학습 자료, 초등학교 3, 4, 5, 6 학생을 위한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튼튼 잉글리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로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기초학력 도움 자료입니다. 알파벳, 사이워드, 그리고 읽기 자료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스 도조라는 사이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래스 카드랑 클래스 도조는 저희 중학교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교사가 영어 수업 중에 학생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발표를 하거나 또는 뭐 친구를 도와줬거나 어떤 과업을 완성을 하면 바로 포인트를 줍니다. 지금 조금 화면상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 몬스터 모양의 아바타로 뜹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서 또 아바타도 귀엽고 학생들이 뭔가 게임처럼 느껴서 흥미와 참여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학생 포트폴리오 기능도 있는데요. 학생이 짧은 영어 글쓰기 등의 과업을 올려서 자기 성취를 기록하고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부여 도구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도장판과 독서 통장이 있습니다. 도장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공유 양식에 따로 수록하진 않았는데요. 선생님들 그 미리 캔버스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초등 도장판 이렇게 찍어 보시면 입력하시면 귀여운 여러 가지 디자인들의 도장판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장판을 사용하실 수 있겠고 독서 통장은 제가 공유 드릴 건데 성취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도장, 선생님 스탬프를 찍어주신다든지 하셔서 학습 동기를 계속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러닝 로그도 제가 추천드렸고 공유 드릴 거고요. 자기주도 학습 강화해서 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를 하면서 자신의 학습을 어떤 메타인지로 초인지로 좀 관리하고 또 집에서의 이후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부족한 강연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이가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관심과 눈높이에 맞추는 흥미로운 수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교실에서 하는 일반적인 수업과 좀 동떨어진 참신한 학생만을 위한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든 생각이 이제 멘토 선생님당 2명의 멘티를 담당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 기초학력 지도를 하거나 학생들을 개별 지도를 해보면 달랑 2명인데 2명의 어떤 수준과 니즈가 확연히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면 간단하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니즈와 수준을 가지고 있는 2명을 같이 지도하실 때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따로 또 같이 학습을 뭔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수업을 하고 그러면서 각각의 니즈를 맞춰주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영어 선생님들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제가 이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을 많이 기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멘토 선생님들끼리 단톡방이라든지 카페를 만드셔서 서로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으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살짝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제 이메일 주소 이제 선생님께서 배포해 주실 거니까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영어를 가르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도울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따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회색 음영 처리했던 자료들을 탑재한 구글 드라이브 링크 QR코드이니 모쪼록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 내용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 오늘 받으신 자료를 보시면 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예비교원 멘토링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는 일일이 담지 못했던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출발선상에 계신 선생님들께 정말 유익한 자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활용을 하셔서 모쪼록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시면서 선생님도 너무 행복하고 힘이 나는 그런 멘토링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기수 키다리 서포트 학생들의 우수사회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기 키다리 서포트 멘토로 활동해 그 폴란드 학과 차윤수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다리 서포터즈 5기로 활동했던 차윤서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좀 현실적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처음 멘티를 만났을 때 실력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실력을 파악한 후에 교재와 보조 자료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 후에 수업 루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맡았던 친구들은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2명 영어와 수학을 맡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선정을 하실 때 저번 기수 기준으로는 선착순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센터를 고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선착순이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서 많이 놓쳐서 중간에 이제 있는 영광 지역 아동센터의 친구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이제 레벨 테스트를 들고 가봤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처음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가져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먼저 저는 게임 형식으로 자기소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is my English name?처럼 정말 지식이 필요 없는 그런 질문들을 위주로 나를 소개하는 질문들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게임을 진행한 뒤에는 친구들이 직접 자기 소개를 써보면서 자기에 대한 정보도 주고 각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영어 레벨 테스트 예시 질문들입니다. 아마 이 질문들을 통해 친구들의 성향도 좀 파악할 수 있고 정보들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수학이나 영어를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같이 수학을 맡았는데 근데 이 시기 때는 4학년 1학기 거의 4월쯤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친구들이 아직 4학년 수학을 배우지 못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의 수학 과정과 4-1의 과정을 좀 용합하여서 문제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기초 문제부터 중상 문제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이 된다는 점은 4-2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맞추기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의 취약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일단 영어로는 아이들이 나름 지역 취약 계층인 아이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초적인 단어만 발음을 할 수 있었고 문장을 만드는 것도 불가했으며 정말 제가 예시로 써놨던 것처럼 My name is 땡땡땡, I'm 11 years old처럼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세 자릿수 곱셈을 굉장히 어려워하였고 나눗셈 부분에도 취약하고 4-2 선행학습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 강사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4학년과 이 친구들의 4학년을 같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계들을 파악했을 때 저는 일단 교재를 먼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교과서가 제일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일단 같은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였는데요. 일단 한 학교의 친구의 경우에 천재과학 교과서를 사용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천재과학 교과서가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수학수기 보시면 수학 익힘책이랑 수업 보충 자료도 무료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배웠어? 라고 물어본 뒤에 예를 들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웠다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복습 뒤에 약간 단원 정리식으로 문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복습을 한 뒤에 필요시에 보충 자료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좀 상중한 문제를 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집으로는 똑똑한 하루 수학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다음은 영어입니다. 저는 영어는 일단 저도 교보문고에 가서 4학년 영어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무작정 찾아가서 교과서를 봤는데 제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애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AI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기초 대화문을 만들어줘 라고 부탁하면 AI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챗GPT를 사용을 했고 이 4개의 AI 중에서는 GPT가 가장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랑 read, make 이런 것처럼 기초적인 단어들 학습을 통해서 하도록 했고 대화문 수업을 결정한 이유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를 왜 배워야 해요? 왜 필요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나중에 외국인 만나서 대화 어떻게 해? 대화 안 할 거야? 뭐 여행 가서 대화 안 할 거야?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애들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말하셨는데 카웃과 블루캣이라는 게임 어플은 많이 수업 시간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갔던 이제 영광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아이들이 못 쓰게 좀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전자기기는 핸드폰과 노트북뿐이고 근데 또 문제를 진행할 화면 하나, 아이들에게 기기를 줘야 될 기기가 2개인데 그렇다면 이런 게임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빙고 게임, 종이로 할 수 있는 아날로그 게임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친구들이 좋아했던 게임은 이제 종이를 카드로 플래시 카드처럼 만들어서 너네가 직접 문제를 적어봐. 그래서 그걸 적고 나중에 뽑아서 그걸 맞추는 형식으로 게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센터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저녁 시간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꼭 저녁을 먹어야 하고 그 뒤에 쉬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먼저 이제 5시 반부터 6시 10분까지는 40분 동안 영어 수업을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30분 동안은 저녁 시간을 가지고 10분 동안은 쉬는 시간 겸 양치도 할 겸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주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4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수업 루틴의 경우에는 딱 수업 시작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 루틴을 꼭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아이들은 고3에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10문제씩 퀴즈를 주었고 수업 시작 전에 이제 한 명이라도 다 맞추면 10분 일찍 끝나니까 둘이 막 경쟁력 싸움이 없고 그냥 자기만 막 한 명이라도 맞추면 10분 일찍 끝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영어 자료인데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요한 교과서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위주로 빈칸을 뚫어서 제가 먼저 읽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뭐 Hey Bella, did you study for the science test? 하면 study와 science를 이 친구들이 쓰면 됐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아직 기본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옆에 단어를 부착하여서 너가 한번 들리는 대로 한번 적어봐 라고 이제 팁을 좀 힌트를 주었고 그 뒤로는 이제 단어들에 대한 뜻도 같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영어에 대한 테스트를 또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 단어에 대해 테스트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PPT를 통해서 뭐 사이언스면 사이언스에 관련된 아이콘을 가져가서 그 이제 아이콘과 관련된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딱 막대 그래프에 대해 배워갈 때였는데요. 3주 차면 이제 첫 번째 주차의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고 아직 교재가 없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일단 1주차에 가서 아이들의 레벨을 확인한 후에 이제 2주차 때쯤에 무슨 교재를 선정하지라는 생각으로 가실 건데요. 그래서 저도 이때는 교재가 없었을 때라 저도 직접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도 이제 교과서와 AI를 좀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제 수학을 만약에 하신다면 제 팁으로는 AI가 굉장히 쉬운 문제를 만들어줘서 좀 최상 문제를 만들어줘 라고 해야 저희 교과서와 부합하는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간 후에 애들이 틀린 것이 있다면 일단 먼저 풀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싶으면 힌트를 주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마지막 팁을 좀 현실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원 강사를 생각해서 너 이거 풀어봐, 너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무조건 게임과 놀이를 병행하면서 재밌게 하셔야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풀어봐, 뭐 이거 해봐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같이 자기도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친구들의 참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번에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친구들도 멘토링이 처음인 경우도 있고 저도 멘토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손발이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한 발짝 한 발짝 맞춰가면서 아이들의 성격도 파악하고 취향도 파악하고 보상도 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저도 아까 그 특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판을 사용했는데요. 저는 이제 20번을 해야 된다고 20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20번의 스티커판을 만들어가면서 이걸 다 모았을 시에는 보상을 주겠다 해서 좀 간단한 간식 같은 것도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이들과 너무 친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애들이 친해졌으면 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마지막으로는 게임을 최대한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날로그식 게임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특히 아이들은 빙고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빙고 게임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영광지역 아동센터도 또 2학기에 참여하는 경우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엄청 착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험 쌓으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걸로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기수 성실 잘 임해주신 차윤수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난 4기 멘토이자 이번에 6기에도 멘토를 함께 하게 된 이 LLT 학과 배소연 학생의 우수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6기 어학 멘토링 키다리 서포트 두 번째 사례 발표를 맡은 ELLT 학과 배소윤입니다. 아까 소개해주신 바와 같이 저는 제4기 어학 멘토링 키다리 서포터즈로도 참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는지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4기 때
5학년 남자 멘티 2명이랑 같이 영어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멘토링 활동 진행 전에 어떻게 멘티 수준을 파악했는지, 그 다음에 교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만의 수업 운영 비법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멘토링 활동 시작 전에 멘티의 수준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었듯이 저는 멘토링 첫날을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잡아가지고 학생들 수준을 파악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활동을 시간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는 PPT를 만들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를 소개하고자 했는데요. 앞에 보시는 거는 실제 제가 썼던 PPT 자료이고요. 그 뒤에 내용은 제 소개, 그 다음에 퀴즈, 저를 맞추는 퀴즈도 재미를 위해서 넣었었고, 그 다음에 수업 규칙, 그리고 연락 방법 등등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멘토를 소개할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 과목에 엄청 열의를 가지고 있다. 멘토링을 하게 된 과목을 엄청 좋아한다. 라는 진심을 표현하면 학생들이 신기해하면서 한층 나포를 쌓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멘토링을 진행했고 학생들한테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 전공도 영어로 정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싶어서 멘토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되게 한층 경계심을 풀고 저한테 부드럽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소개를 마친 다음에는 학생이 직접 스스로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멘티 2명이 서로서로 아는 사이여서 그냥 구도로 간단히 진행을 할까라고도 생각했지만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멘토한테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직접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긴 시간 동안 본인을 솔직히 멘토한테 드러낼 수 있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도 제가 직접 쓴 자기소개서인데요. 위에는 그냥 환영한다 라는 식으로 인사를 간단히 넣어뒀고 멘티의 기본 인적사항 그리고 멘토링 관련된 질문이랑 본격적인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 멘토가 꼭 파악해야 할 사항 등을 적어줬습니다. 학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팁이 있다면 최대한 솔직하게 본인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멘토를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도 선생님한테 본인을 솔직하게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첨언을 하면서 학생들의 솔직한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했는데요. 레벨 테스트지는 직접 테스트지를 제작하시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저는 활용할 교재 사이트에 있는 테스트지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 구성도 영어의 각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더러 나중에 결과를 입력했을 때 이 학생이 어디에서 취약하고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더 분석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A리스트라는 브랜드의 교재를 사용했고 이 사이트의 레벨 테스트지를 사용했는데요. 레벨 테스트 A리스트 기준 레벨 테스트지를 보시면 각 그 학년별로 레벨 테스트지가 나눠 있기 때문에 저는 5학년에 레벨 테스트지를 사용했고 다양한 분야로
이것 또한 넉넉히 시간을 주고 학생들에게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레벨 테스트 진행 시의 팁은 학생들에게 틀려도 괜찮으니 본인의 지금 수준을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격려를 하면서 본인의 솔직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 첫 시간에 학생들의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 부끄러워서 본인이 시험 보는 내용을 가린다거나 그냥 아무런 말이나 적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멘토링 활동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주면서 틀려도 괜찮다고 격려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재 선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어 멘토링을 진행했을 때 사용한 기준이니까 과목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생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멘티가 어떤 부분을 멘토링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지 선택하게끔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소개서에 질문을 넣어서 파악했고 제가 맡았던 멘티 2명 모두 영어 말하기를 공부하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A리스트의 스피크업이라는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교재를 선택할 때는 이 교재 설명보다는 멘티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피크업 3 같은 경우에는 교재 설명은 초등학교 3, 4학년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레벨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멘티들이 초등학교 5학년 레벨 테스트지를 사용했을 때 그다지 수준이 높지 않은 걸로 결과가 나와서 한 단계 낮춰서 교재를 선정하고 그렇게 멘토링을 진행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천드리는 교재 및 사이트는 이 A리스트라는 브랜드의 교재와 사이트인데요. 첫날 레벨 테스트부터 멘토링 진행까지 모두 A리스트를 사용해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리스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무료로 레벨 테스트지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부터 스피킹까지 영어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만들어져 있고 또한 이북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각 유닛에 대한 수업 자료 PPT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보조 자료 없이 수행할 수 있었고요. 수업 진행뿐만 아니라 나중에 복습을 위한 어플도 마련되어 있고 때로는 본인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문제 출제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A리스트라는 교재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교재 말고도 추천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시청각 자료와 칭찬 도장판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먼저 시청각 자료 같은 경우는 저는 유튜브를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말하기 수업을 진행했다 보니까 오늘 배운 표현의 실제적인 억양, 그 다음에 부드러운 발음, 그리고 그 표현이 실제 상황에서 언제 쓰이는지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영상 자료를 주로 이용했고요. 그래서 실제 예들을 보면서 직접 따라하기도 했고 한 번씩은 재미있게 팝송을 같이 부른다거나 만화를 보면서 이 표현이 실제로 언제 쓰이는지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칭찬 도장판도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5학년 멘토링을 맡았다 보니까 고학년이고 이런 것을 유치해야 할 줄 알고 처음에는 준비를 안 해갔었어요. 근데 고학년인 아이들도 생각보다 학생들이었고 아이들이었고 순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보상에도 되게 기뻐하고 이런 거에 되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번 시간에 부여한 숙제를 까먹지 않고 해왔을 때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잘 발표를 해주고 참여를 열심히 했을 때 등등 명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상을 주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회차 수업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와 현실적인 사례들을 알려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 회차 수업 루틴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먼저 수업 검사 및 오답 정리는 일주일 기준 저는 항상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준 분량의 수업 문제집을 풀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학 멘토링은 따로 멘토링 시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주진 않았고 학생들이 수학에는 꽤나 자신이 있어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숙제로 풀어오고 같이 오답 정리하는 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풀어온다면 학생들한테 답지를 제공하지 않고 수업 처음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등등 스몰 토크를 나누면서 제가 직접 채점을 해줬고요. 수업 시간 내에 오답 정리를 하고 질의응답도 해결하면서 첫 30분 정도를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영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A리스트 스피크업 같은 경우에는 한 회차마다 이렇게 유닛이 각각 있었어요. 그래서 한 회차마다 유닛 하나 나가는 것을 항상 목표로 했었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교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하기 수업 기준 먼저 이 상황을 제공해서 이러한 표현이 언제 쓰이는지 상황 추론과 어휘를 습득한 다음 그 날에 구성된 새로운 표현을 습득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직접 말한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관련된 문법 개념도 제가 직접 강의를 해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들을 보면서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고 쉬는 시간 다음에는 A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워크북도 수록되어 있어서 수업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한 다음에 워크북을 풀면서 체화했습니다. 사실 영어 수업까지만 해도 수업 시간이 다 쓰는 경우도 많았지만 혹시나 그때 너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시간이 남는다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혹시 학생이 질문이 있다면 제가 그거를 받아주고 아니면 제가 오히려 학생들한테 질문을 내면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잘 체화했는지 점검도 하였고요. 한 번씩은 시험지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풀지 않게 한 번씩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흥미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 실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되게 집중을 못하고 흥미가 잃어져 보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변 사물로 주제를 환기를 했는데요. 저는 힘찬 지역 아동쉼터에서 3시부터 5시까지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5시 10분부터 학생들이 항상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수업 중간중간에 오늘 저녁 메뉴 뭐냐 그 다음에 선생님 너무 배고픈데 오늘 같이 밥 먹고 가도 되겠냐 정도로 편하게 물어보면서 수업에서 주제를 돌린 다음 그러면 수업 열심히 듣고 빨리 맞춰서 얼른 밥 맛있게 먹자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잠깐씩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몇 번 쓰니까 학생들도 선생님 오늘은 밥 같이 안 먹고 가냐고 오늘 메뉴 뭔데 선생님 이거 좋아하시니까 같이 먹고 가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먼저 말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도 주변에 있는 사물을 활용한다면 지금 이 예는 힘찬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되게 교실이 많았고 빈 교실에 가서 한 번씩 수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날 배정된 교실에서 이 전만보 인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이 약간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항상 인형을 보면서 수업이 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인형이랑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였고 이때는 문법 수업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학생이 본인이 배운 문법 개념을 인형한테 한번 설명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 주변 사물을 같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구성한 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교실이었는데 이 교실에 이렇게 악기들이 많아서 사실 이 교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었지만 이렇게 악기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이 이렇게 엄청 고통스러워 했었어요. 이 수업 상황을. 숙제도 어려웠고 이날 나가는 수업 내용도 조금 어려워가지고 고통스러워했던 상황인데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근데 저 뒤에 있는 악기들 선생님이 사실 꽹과리 칠 줄 아는데 그러면 학생이 무슨 악기를 칠 줄 아냐 하면서 잠시 주제를 돌리고 다시 수업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수업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교재를 선정하게 되신다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건데 저도 그게 없던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그래도 진도와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하면 저도 재미있고 들어주는 학생들도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저는 작년 2학기에 멘토링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되게 공휴일이 많았거든요.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등등이 있어서 지금 사진으로 가져온 예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수업을 했었던 거였고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관련된 어휘나 단어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서 이때 뭐 할 거냐, 근데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우리 영어 단어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했었고 이때 그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도 같이 부르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생들의 기본기를 한 번씩 점검해주기 위해서 엄청 기본적인 파닉스라던가 아니면 단어, 어휘, 발음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임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행맨을 이용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그냥 큰 칠판 하나에 학생들이 A부터 G까지 모든 알파벳을 대문자, 소문자 다 적게 하고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 최소 3가지씩 적게 하니까 학생들도 이 알파벳의 발음이 어떻게 됐지? 이 알파벳으로 시작한 단어는 무엇이 있었지? 하면서 본인들끼리 되게 골똘히 고민하면서 칠판을 채워가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이전 기수 멘토들이 실제 고민했던 부분, 라포 형성이라든지 교재 선정 아니면 교수법 관련 멘토링에 좀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사례와 유용한 팁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멘토링 초반 멘티와 가까워지고 수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6기 활동이 멘토, 멘티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동대문구 어학 멘토링 기다리 서포트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아직 만족도를 참여하지 않은 멘토 학생들이 있으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활한 작업 내용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